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숫자를 봅니다. 잔액이 늘었다는 사실. 그 하나로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재정 상태를 판단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아직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월급은 소득이지 자유자금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건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아닙니다. 얼마가 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월급날의 기분이 좋은 이유는 실제로 부자가 돼서가 아닙니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행동경제학에서는 착시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기 전일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출이 이미 예약돼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직 쓰지 않았지만 돈은 이미 쓰일 운명입니다. 자동결제, 고정비, 비가시적 지출. 이 세 가지는 월급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월급날은 가장 안심하기 위험한 날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현실이 아니라 예고편입니다. 진짜 영화는 이제 시작됩니다. 월급이 들어온 순간 돈의 경로는 이미 정해집니다. 이때 아무 판단도 하지 않으면 구조가 판단을 대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을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왜 돈이 없는지 고민합니다. 월급이 사라지는 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돈이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맞습니다. 아직 소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건 소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이미 동의한 지출, 이미 승인된 비용, 이미 예약된 흐름. 이 돈들은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체감상 이건 고정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동 지출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지출만 소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껴야 할 대상에서 자주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먼저 나갑니다. 월급보다 먼저 움직이는 돈.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절약이 늦습니다. 아껴도 이미 빠져나간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많이 쓰지 않았는데 왜 항상 돈이 없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쓸 기회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아직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없습니다. 이 순간 재정의 주도권은 사람에게서 빠져나갑니다. 통장은 열려 있지만 선택지는 닫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지출을 통제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출이 아니라 순서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들어오는 순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순서대로 나뉩니다. 먼저 나가는 돈, 자동으로 빠지는 돈, 그리고 나중에 남는 돈.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대신 총액만 봅니다. 하지만 재정에서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닙니다. 배치입니다. 어디에 먼저 놓였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고정비가 앞에 있으면 자유는 뒤로 밀립니다. 선택 가능한 돈은 항상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작게 느껴집니다. 이건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선순위 효과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빠져나간 돈은 고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돈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돈을 쓸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뒤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소비가 늘지 않아도 불안이 커집니다. 지출 통제는 항상 늦게 시작됩니다. 이미 나갈 돈이 결정된 뒤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가르는 건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위치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월급은 매달
같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왜 항상 빠듯할까? 실제로는 큰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치도 줄였고 불필요한 소비도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관리가 부족한가? 내가 소비 습관이 나쁜가? 하지만 문제는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구조에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처음부터 적게 남아있으면 모든 지출은 크게 느껴집니다. 이건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라 체감 가용자금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성향은 자동으로 위축됩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에도 피로해집니다. 돈을 쓰는 순간마다 결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피로가 쌓이면 소비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태에서는 충동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오래 고민하다가 한 번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후회합니다. 이 악순환은 돈이 적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늦게 남아서 생깁니다. 선택권이 적은 상태에서는 모든 선택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핵심만 남았습니다. 월급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덜 쓰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돈을 쓰기 전에 돈을 남기는 구조. 이게 전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출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킬 돈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 돈은 나중에 남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남기는 돈입니다. 자동결제보다 앞에 서야 합니다. 고정비보다 먼저 빠져야 합니다. 이 순간 월급의 주인이 바뀝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던 구조에서 내가 돈을 배치하는 구조로. 이건 재테크가 아니라 재정 설계입니다.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안정은 만들어집니다. 월급의 액수는 당장 바꾸기 어렵지만 월급의 순서는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생활을 바꿉니다. 월급은 얼마가 아니라 언제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월급은 처음으로 내 편이 됩니다.